예,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예,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고, 저희가 정적분의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고된 단원이죠. 이 단원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분이라는 덩어리와 적분이라는 덩어리를 이렇게 평행적인 어떤 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미분 단원의 미분 계수의 정의와 의미,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와 의미,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고 나서 그래서 이런 도구를 익혔는데 이 도구 가지고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 뭐 증가 감소도 할 수 있어, 극대 극소도 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기다 이제 속도와 가속도까지, 얘네들은 뭉뚱그려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래프로 이렇게 퉁칠 수 있다고 그랬죠. 못 그리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라는 것이 미분의 의미고 미분의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도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이라는 단원을 들어와서 부정적분을 했어요. 부정적분을 했고, 그리고 정적분을 했어.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렇게 연산하는 거야. 이런 계산법이 있어. 요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 이거는 꼭 기억해놔야 돼. 기타 등등의 연산 훈련을 해. 이건 역시 도구를 익히는 단어이죠. 도구를 익힌 단원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냐 라고 하면 예상되는 답변이 도함수의 활용의 대꾸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활용일 거란 말이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분량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만큼의 분량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여기도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만큼 증가하면서 극대우수 어쩌고 하면 정적분의 활용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과 과정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없애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단원이 이 단원이란 말이야. 앞부분을 없애면 뒤로 연결이 안 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회전체는 무슨 회전체야, 버려. 평면 운동을 고등학생이 배우면 안 되지, 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 나간 거예요. 버려 나갔더니 이제 딱 두 단원 남았다. 하나가 넓이와 부피. 이거 괄호 열고 부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피라는 애도 원래는 굉장히 포션을 크게 차지하는 덩어리였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부피들 다 버리고 진짜 간단한 부피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이와 부피, 그리고 위치와 거리, 요렇게가 남았다. 위치와 거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뉴턴이 운동이라는 걸 기술하기 위해 미적분을 만들면서 함께 나온 애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르쳤으면 얘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얘만 가르치고 적분이니까 이건 없어져라? 이건 불가능한 거지. 이건 그냥 다 배우고 나면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 나중에 수투 문제를 풀어봐도 알겠지만, 이런 운동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게 미분 문제예요, 적분 문제예요? 절대 구분 못합니다. 한 문제 안에서 미분 적분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정작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넓이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정적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넓이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A, 이렇게 B 구간이 있으면
이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의 면적을 구하려는 시도에서 정적분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또 넓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네, 정적분은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A부터 B까지의 와중에 이렇게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분량이 생기면 여기에 넓이 A, 여기에 넓이 B라고 했을 때 넓이라고 했을 때 이 정적분의 결과가 저 A와 B의 각각의 넓이의 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X축 위에 있을 때는 양수의 넓이 A,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 값을 더하는 결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축과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지. 더더군다나 이렇게 X축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 버려 있는 함수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때리면 이게 넓이가 S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정적분의 결과물은 넓이 S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 S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해서 딱 X축의 위에 그래프가 놓여져 있고 적분의 방향은 왼쪽 작은 수에서 오른쪽 방향이다.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만 넓이가 나오는 것에 비해 진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기만 하면 넓이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방법이 이거라고 했죠. 이거일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요. 이렇게. 얘도 절대값 fx dx. 인테그랄 절대값 fx dx. 네, 그러면 함수 종류에 무관하게 그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딱 씌운다는 것의 의미는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자신이 맞아. 네, 절대값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X축으로 아래 내려간 부분이 생기면 윗부분은 그냥 놔두되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는 명령이 바로 절대값 fx였어요. 아예 다 내려가 있으면 얘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는 게 바로 절대값 fx였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이 결과는 그대로 넓이 S를 내놓을 것이고 이 결과는 A의 그 양수 부분에는 넓이 A를 그냥 내놓고 이 음수로 내려간 부분은 다시 넓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놓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S라는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약 정리하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은 함수의 종류 또는 어떤 X축과의 관계에 무관하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 물론 절대값을 우리가 달고 한 방에 적분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징일 뿐이고 결국 이렇게 해놨다는 건 니네가 fx를 살핀 다음에 x축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면 그 내려가는 점자리를 구해서 뒤집어서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누어서 정적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x축으로 둘러싸인 거냐? 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냐? 라는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라이프니츠가 인테그랄 dx 이게 좀 독특하지 않냐 이거야. 오른쪽에
이렇게 dx를 뭔가 명령을 하는 기호, 이걸 적분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기호에 이렇게 양쪽에 넣고 가운데에 뭔가를 삽입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시그마도 왼쪽에만 있는 명령어고 리미트도 왼쪽에만 있는 명령어고 뭐 하다못해 로그 이런 것도 다 왼쪽에만 있고 오른쪽은 그 대상이 나오는 거잖아. 함수를 넣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뭘까 싶은데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진 기호입니다. 의도를 가진 기호.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실이 아니지만 여기 있는 함수와 정확하게는 함수 값이죠. y좌표니까 함수 값과 이 dx가 곱하기 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여기게 만들고 싶어서 dx를 오른쪽에 둔 거라고. 예. 그래서 이 dx의 의미는 그럼 뭔데? 라고 하면 예, x축이라는 이게 dx면 x축이라는 도마를 두고 이 그래프를 잘게 써는 거죠. 얼마나 잘게 써냐면 내가 여기다 하나를 빡 집어서 이 자리를 x라고 딱 칭을 했을 때 그 x의 이 한 가닥에 왼쪽이 걸렸는지 오른쪽이 걸렸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얇은 두께, 예, 그걸 dx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델타 x의 개념이 dx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무한소 개념을 담고 있는 게 dx라는 거지. 이해돼? 예.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fx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y좌표, 즉 저 함수의 높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주 얇은 가닥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절대값 fx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dx는 가로의 길이를 곱한 걸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세로 곱하기 가로가 돼서 요만큼이 넓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유니트가 됩니다. 유니트. 예. 매우 얇다. 왜 매우 얇아야 되느냐? 이게 휘었잖아. 휘어서 예, 이걸 도저히 가로의 두께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얇게 썬다는 뜻은 여기를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예, 우리 왜 그 있잖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동전 가지고 탑 쌓거나 이렇게 성냥개비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듬 타서 만들면 이게 멀리서 보면 곡선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더 하려는 심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든 곡면이든 이게 고대인들도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곡선이든 곡면이든 간에 잘게 썰어서 붙이면 그거 다 직각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이 발상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면 x축으로 둘러싸였다의 비밀은 바로 x축으로부터 함수값까지 떨어진 이만큼을 높이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직사각형의 높이로. 그러면은 x축으로 둘러싸인 거 아니면 못 구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내 넓이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y는 fx 마이너스 gx 두 함수를 빼면 돼요. 두 함수를 빼면 돼요.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고1 때 함수 다룰 때 한 번씩 봤던 애인데, 두 함수를 뺀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 x 좌표가 있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fx란 말이야. 여기까지 높이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는 gx란 말이야. 그러면 fx에서 gx를 뺀다의 의미는 바로 이 가닥의 길이를 자신의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x에 대해서 쭉 내려보면 요 노란색 짝대기, 여기를 자신의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니까 쭉 내려오면 알파 자리는 얼마냐? 여기는 알파에서 f 알파 값과 g 알파 값의 높이가 같은 겁니다.
높이가 같으니까 빼면 0이 되겠지. 그냥 여기서 0 이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그 가닥들을 잘라보면 얘가 0에서 이렇게 길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 최대의 길이가 되었다가 요런 게 최대의 길이가 되었다가 다시 짧아져서 요 자리 베타의 자리에 오면 0이 다시 되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당연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아주 작은 가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을 dx와 절대값 fx-gx라는 길이로 만들었다면 세로 곱하기 가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넓이는 여기서 이렇게 한 가닥을 만들어서 만든 요 가닥의 넓이와도 같겠지. 그럼 그렇게 생긴 넓이를 촘촘히 더한다. 이 인테그랄의 의미가 이게 s라는 문자를 이렇게 잡아 늘린 건데, 얘가 리미트 시그마로 생각하면 되신다고 그랬어요. 리미트 시그마. 그러니까 더하는데 시그마는 띄엄띄엄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띄엄띄엄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A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 라고 해서 알았어 그럼 더하고 있는데, 근데 n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니까 무한개 이러는 거예요. 사이즈는 얼만데? 무한소. 그러니까 무한소를 만들어서 무한번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촘촘히 더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얘랑 딱 맞아떨어지는 기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값 fx-gx가 세로, dx가 가로, 그러면 요거 하나가 넓이의 유니트가 되고, 그 유니트를 인테그랄 a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촘촘히 더한다. 그러면 여기에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그 넓이는 이 넓이와 같은 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x축에 머무르지 않고, x축과 둘러싸였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뭔가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그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질문하거나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런 것도 가능해요. y축으로 둘러싸인 그 함수가 뭐건 간에 y는 g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x는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뭐 역함수 이런 거창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x는으로 나타내어진 y의 함수. 서영아 힘내. y 함수로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이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같은 발상을 하면 돼요. 채를 치는데, 내가 도마라고 그랬지, 도마. 도마를 놓고 거기다 우리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채를 치는데, 그 도마가 바로 d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y를 도마로 치는 거니까 dy가 등장을 하는 거지. dy. 그러면 이쪽을 두고 다다다다다다닥 치면 아주 얇은 이 가닥이 나오게 될 텐데, 요 두께를 dy라고 했을 때 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세로 길이. 그럼 그 세로에다가 이 녀석의 가로 길이, y축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그 가로의 길이는 바로 x 값이죠. 그러니까 x 절대값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 절대값. 그러니까 x 곱하기 y, 결국 이게 넓이의 하나의 유니트가 된다는 거지. 이 아이를 a부터 b까지 촘촘하게 더하면 넓이가 된다. 물론 y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x의 자리에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gy를 이렇게 넣어줘야 적분이 가능하겠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gy dy로 만들어주면 이거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행위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넓이에서 원래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넓이라는 그 어떤 성질, 성격이 있는데, 예, 그 성격을 벗어나서 뭔가 문제를 내야 된다면 요렇게, 예,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요런 걸 이제 참신하게 낼 수 있다 이거야. 여기가 FY, 여기가 GY로 표현되는 녀석이라면 FY에서 GY를 뺀 후 절대값을 씌워서 DY 해주면 한 가닥의 넓이가 나오고 그 가닥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촘촘히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 요런 얘기.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부피 얘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피가 딱 그 발상이란 말이야.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입체야.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근데 휘었어. 그래서 이건 기둥도 아니고 뿔도 아니라서 내가 알고 있는 뭐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딱 요 문제만 나오게 돼 있다 그랬죠. 그 부피는 요런 문제만 나와요. 더 이상 어려운 거 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도마를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축을 이렇게 끼워서 그걸 X라고 정했다고 하면 여기 어디 원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 출발선인 A가 있을 것이고 끝선인 B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간 어딘가에 나는 그걸 X라고 지정할 건데 X라는 위치에서 막 썰다 보면 요렇게 생긴 단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이 얘기를 아까 안 했는데 진이는 졸릴 때 입을 닫고 하품을 해요. 그럼 콧구멍이 커져요. 그러면 여기서 채를 쳤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그 앞판과 뒷판에 사이즈가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슬라이스가 하나 나올 거라는 거지. 체다 슬라이스 치즈 같이 생긴 애가. 그럼 이 자리가 x고 그 x에서 이 단면적을 내가 sx라는 x의 함수로 구해낼 수만 있다면 이 녀석을 이렇게 옆으로 뉘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엄연한 사각 기둥이다 이거야. 이게 사각 기둥이다. 그래서 sx 곱하기 dx, 아까 내가 얇게 썰면 d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sx와 dx를 이렇게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부피의 하나의 유니트가 되는 거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사각기둥의 부피. 그 부피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촘촘히 더해주면 부피가 등장을 한다. 아주 얇은 부피를 리미트 시그마 하여 전체 부피로 만들겠다. 딱 이 발상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넓이가 이게 되는구나. 잘개 쪽에서 다시 합치면 이 무한소에 가까운 넓이를 무한개 더하면 넓이가 나오는구나. 무한소에 가까운 부피를 무한번 더하면 부피가 되는구나. 그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길이인데 곡선의 길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아? 곡선의 길이도 잘게 썰어서 한 동강이 선분처럼 보일 만큼 짧게 한 다음에 걔를 촘촘히 더하면 길이가 돼요. 다만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라 하면 인문계는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자연계 애들만 미적분해서 합니다. 끝났어요. 부피, 넓이,
부피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놓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그 다항함수들의 뭐 근과 근 사이로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으로 외우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부록처럼 따로 떼서 별도의 영상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넓이 얘기 끝났어요. 우리 서영이 큰일 났다. 장담은 해놨는데 몸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 네,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거지만 우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난 같은 수업을 3번째 하고 있다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서. 자, 이제 위치와 거리, 속도와 가속도, 이게 미분에서의 이름이고 이게 적분에서의 이름인데 사실은 둘 다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죠. 그냥 선운동이에요. 공통 명칭은 선운동이에요. 이렇게 수평한 선상을 앞으로 또는 뒤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수직한 선상을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걸 미분 파트로 나와서 속도와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적분 파트로 나와서 위치와 거리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결국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미분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하면 돼요. 미분 때 어땠냐면 그 물체의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위치 x와 시간 t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졌다고 해보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눈을 두고 여기다가 간유리를 대고 이 반짝이는 물체가 이 사람에게 보이기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만 그때마다의 속도가 다르다고. 올라갈 때가 되게 빠르고 천천히 느려졌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나중에 가서는 빨라지는 이런 운동이 되는데, 이 운동을 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FT로 잡아냈다라고 하면 이게 위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냈다. 그러면 이때 이 시간축을 두고 여기가 V, 즉 속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녀석의 도함수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도함수 같은 그래프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시간, 속도, 요 그림에서 거리는 뭐였지?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t, 시간의 변화량분의 델타 x, 거리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리미트 t를 0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게 dt분의 dx가 된다 그랬어요. t로 시간을 미분한, x를 미분한, 위치를 미분하게 된다. 시간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순간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는 알고 보면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결과가 된다. 이게 지난 미분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가속도라는 개념이요. 가속도라는 녀석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왜냐면 가속도가 시간과 속도의 관계가 시간과
가속도와 시간의 관계가 곧 속도라고 했어요. 가속도라는 건 시간당 속도가 변하는 양이니까 결국 A는 dt분의 dv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으로 속도를 미분하는. 그러니까 가속도인 A는 f 더블 프라임 t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어땠어요? 예전에 요렇게 내려올 때 미분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적분을 배웠잖아요.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라고 했으므로 가속도에서 시간에 대한 적분이 이루어지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에서 시간에 대한 적분이 일어나면 위치가 되는 거다. 딱 이 관계만 알면 된다고. 그걸 기호로 표현해 볼까요? 기호로. 이 관계를 기호로 표현하면 x는 인테그랄 v dt라는 건데요. v dt라는 건데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뉴턴의 그 라이프니츠의 기호의 시작이 여기라니까. 여기. 그러면 이걸 곱하기로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 사실이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게 틀린 적은 없어요. 여기 벡터 등장하면 이거 내적이라는 걸로 삼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얘 이름이 속도 곱하기 얘 이름이 시간 찰나의 시간. 그냥 시간이 아니고 찰나의 시간. 따닥 하는 그 찰나의 시간.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방금 뭐라고 그랬냐? 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거리의 유니트라는 거지. 그걸 촘촘히 더하면 그 아이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 제목인 위치와 거리에서 이 위치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면 돼? 속도를 시간에 대하여 부정적분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하여 부정적분하면 그게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된다. 그럼 정적분은요? 정적분은 뭡니까? t1부터 제로부터 할까? 제로부터 t2까지 vdt를 하면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x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x냐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 그림을 따와서 요렇게 해놓고 여기를 t1이라고 하고 요점을 t2라고 하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이게 vt 그래프다 라고 하면요, 이걸 0부터 t2까지 정적분했을 때 일어나는 일 잘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일. 여기서 이제 속도가 매우 빠르다가 0을 향해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여기다 이제 정적분의 디테일을 좀 살리면 정확하게 이 플러스의 면적 A만큼 올라가는 거죠. 면적 A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꾼단 말이야. 마이너스로 갔죠.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꾼 건데, 이 면적을 B라고 하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사실만 미분에선 알았었는데 이제는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 넓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만큼 내려간다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변화량이 B인 거예요. 근데 B만큼 내려간 거지.
그러면 저쪽 간유리에서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T1초가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T1초의 위치예요. 이렇게 와서. 그리고 그 시간을 더 지나서 T2초까지 가면 이렇게 요만큼을 내려온단 말이지. 예. B만큼을.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는 A-B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정적분이 면적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면적이 아니고 면적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다.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 이 얘기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면적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얘가 반대로 운동했다라는 거를 나는 인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냥 간 게 아니라 이면적만큼 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와서 실제 원점으로부터 이 녀석의 위치는 요만큼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위치의 이야기라면 운동 거리를 알고 싶을 수도 있죠. 네가 앞으로 갔건 뒤로 갔건 사실 자동차 가지고 앞에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 니들 태워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위치는 제로죠. 위치의 변화량은. 근데 기름은 썼잖아요. 그러니까 총 운동 거리는 얼마나 운동했는데 휘발유는 얼마나 썼는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운동 거리입니다. 그게 위치와 운동 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겁니다. 얘는 X 값으로 표현하고요. 얘는 길이 L로 표현하죠. 운동 거리니까. 그럼 이제 이거에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냐? 얘는 지금 A만큼 갔다와 B만큼 돌아왔다의 이 두 길이를 다 더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총 운동 거리인 거지. 그럼 여기로 얘기하면 얘를 걷어 올려서 이만큼 마저도 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위치는 A-B인 거고 운동거리는 A 플러스 B인 거고 그렇다면 위치의 변화량 말고 운동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0에서 T2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면적 얘기할 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인문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녀석의 이름은 속도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의 이름은 속력이라고요. 영어로 하면 단어가 아예 달라요. 이건 벨로시티고 이건 스피드라고요. 근데 이제 인문계는 어차피 이렇게 선운동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선운동 개념에서는 앞과 뒤, 위와 아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속도, 속력을 구분해야 되는가 단어를 뭐 그런 거죠. 그냥 V와 V의 절대값 이렇게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게 선운동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개념이. 그리고 지금은 또 잘 아는 사람이 떠들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간명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그러면 약속과 다르잖아요. 정적분의 활용 쉽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 여러 개 낼 수 있어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상황으로 볼 때 이 운동 단어는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낸 적이 없어요. 심하게 어렵게 낸 적이 없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굉장히 뻔하다. 굉장히 뻔하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하면 주로 이렇게 VT 그래프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예, 이거 운동 분석하는 능력. 실제 물체가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도와 예,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아, 이때는 가속 운동을 했구나. 여기서는 가속 운동을 했구나. 여기서는 정속 진행을 하고 있구나. 여기는 감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여기는 반대 방향 가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예? 이 마이너스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반대 방향 감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 물체의 운동이 점점점점에서 쫙 빨라졌다가 쫙 빨라진 거에 점점점점 느려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또 가속을 하고 감속을 했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속과 감속을 하는 이런 두 번의 위치 변화? 운동 방향 변화가 생기겠구나. 응? 여기 0초에서 출발한 애가 여기 A초에 오면 이렇게 해서 잠깐 멈췄다가 B초에 오면 여기 와서 멈췄다가 결국 C초가 됐을 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왔다 갔다 왔다 했다. 이런 식의 분석. 그리고 뭐 혹은 이 아이의 VT 그래프 또는 XT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됐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운동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요런 위치에서 얘네들 간의 위치 관계라든지 두 물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그러면 언제 A가 B를 따라잡았는가, 이 운동 중에 얘네는 몇 번 만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 상황을 분석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때 여기가 시간 속도 그래프인지 시간 위치 그래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한 가지만 익혔다고 한 가지만 계속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거랑 이제 두 번째 능력은 뭐 적분하는 거야. 그냥 적분하는 건데 두 번째 능력은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속력. 속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비단 물체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물체의 이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그거 다 속도라고 그래요. 하다못해 저 시계의 초침의 속도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초침의 속도는. 그리고 뭐 에어컨 나오네. 에어컨 저기에 나오는 시간당 찬바람의 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는 지금 dt분의 dx에서 정말 물체의 위치 변화를 얘기하지만 뭐든지 간에 dt분의 dl 이러면 길이의 시간당 변화율, dt분의 ds 하면 넓이의 시간당 변화율, dt분의 dv 부피의 시간당 변화율, dt분의 dn 개체수.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이분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 그 속도, 개체수 가지고도 속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아이들을 통칭하여 속도라고 말하긴 뭐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율이라고.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원뿔 모양의 컵에 물이 차 올라오고 있는데 이 수면이라는 것의 높이의 속도를 물어보면 dt분의 dh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이 퍼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퍼부어지는 물의 부피에 대한 속도를 dt분의 dv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얘네들 h나 v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줍니다. 다 줘요. 땡큐죠. 우리 보고 구하라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낸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속도다. 얼마나 심플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속도다. 그래서 요런 그 입체도형 관련한 또는 뭔가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있을 때 면적 관련한 그런 문제 등을 냅니다. 요 두 가지 정도. 실제 물체 운동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해석, 능력을 우리한테 주로 묻고 이 계산, 연산을 시킬 때에는 주로 이런 공간도형이나 전개도, 기타 등등의 도형을 가지고 그 녀석의 물리학적 단위가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양을 물어본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물리학적 단위들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낸 다음에 미분하거나 또는 적분하면 된다. 됐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항 함수의 넓이편은 부록으로 하겠습니다.